자, 115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볼 건데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fx가 a를 기준으로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a 이하일 때를 보니 이차 함수를 그려놨거든. 일단 그려볼게요. 이 녀석은 위에다가 조그맣게 그릴게. 제곱의 개수가 음수 그리고 표준형이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그려봅니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 b야. 이게 a 이하인 경우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a 기준을 잡아볼까요? a는 여기 있어. 그러면 이하인 경우는 쌤이 빨간색 칠할게요. 이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를 그릴 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중에 a 왼쪽만 그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무리함수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무리함수는 시작점을 찾으면 되는데 루트부터 볼게요. 시작점 찾기 전에 정역부터 이 녀석은요 0 이상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x는 a 이상으로 그려야 돼요. a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a의 등호는 위에서 써먹었으니까 밑에는 등호를 빼놓은 상태 정도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루트 앞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그러면 루트 안이 0이 될 때가 출발점인데 x가 a일 때 그때 y는 b야. a, b를 출발점으로 하는데 x가 자꾸 커지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b보다 자꾸 줄어드는 y값이 나오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한 번 더 그려보면 시작점을 십자가로 그려놓고 여기가 a, b였겠죠. 시작점 a에 그때 y값이 b였으니까 그러면 정역 범위에 따라 그 a 이상인 오른쪽으로 그리면서 그 다음에 y값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빨간색 바로 그릴게요. 요렇게 생긴 녀석인 거야. 그래서 f를 이제 전체를 표현해보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두 그래프를 붙여놓으면 돼요. 그런데 얘네 특징이 뭐지? a, b를 공유하고 있어. 즉 왼쪽에 있는 a, b 꼭지점과 오른쪽에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붙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fx가 완성이 돼요.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를 그려보면 자 a, b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그려놔 볼게요. 만약에 뭐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일사분면 위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a, b가 만약에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fx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 왼쪽으로 그려지는 이차함수의 일부분과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무리함수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야. 그래서 A, B가 바뀌게 되면 이게 뭐 이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 가든 이런 위치 관계를 이룬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러면 지금 A, B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서들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자, 위에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존재한대요. 세 개가 있는데 가족권 한번 봅시다. fx 빼기 알파 인수분해 fx 빼기 베타는 0을 만족하는 x값은 알파, 베타, 감마 3개뿐이래요. 조금 이따가 해석을 하고 두 번째 f에 알파를 넣으면 우리 위에 그려놓았던 그 그래프인데 알파를 넣으면 알파고 베타를 넣으면 베타래. 뭐야 이거 자기 자신이 나오는 녀석이잖아, 그치? 요거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해석해볼게. 그러면 가족법부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주어진 식을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자 알파 넣어볼게요. 알파 넣으면 f 알파 빼기 알파 f 알파 빼기 베타는 0이 만족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누구 때문에? 요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 나 조건에서 f 알파가 알파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0이거든. 이게 0이기 때문에 주어진 등식 만족합니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또 베타도 근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넣어볼게요. 그러면 f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f 베타 빼기 베타 요게 또 0이 되는 근이 베타래. 그런데 그 밑에 조건에 뭐가 있었니? f 베타가 베타랑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게 누구야? 이 녀석이 0이 된다는 녀석이야. 이것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 0 되는 거 맞아. 더 해석할 게 없어.
그럼 이제 관건은 감마라는 녀석인데 감마 또 적어볼게요. 위에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감마도 있었으니까 감마를 집어넣어 보면 f 감마 빼기 알파 곱하기 f 감마 빼기 베타 한 개 또 0이 되어야 돼. 그런데 감마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곱한 게 0이니까 요 녀석이 0이 되던가 또는 요 녀석이 0이 되던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괜찮아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밑에 또 적을게.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f 감마 즉 x값 감마를 넣은 함수값 y값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감마값이 함수값이 베타가 되거나 이렇게 되더래요. 까지 됐지?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성립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나 조건에서 f 알파가 알파였고 f 베타가 베타였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한 번 더 달아주면 알파는 f 알파였고 베타는 f 베타였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감마를 넣은 결과 y값과 알파를 넣은 y값이 같거나 또는 감마를 넣은 y값이 베타를 넣은 y값과 같거나 해야 된대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족해야 된대. 맞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아까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러 가봅시다. 자, 돌아가 볼게요. 요거 잘 봐. 아까 나 조건을 조금 더 해석하자 그랬는데 알파 넣었더니 알파, 베타 넣었더니 베타 이 얘기를 좀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된다고. f의 x로 미지수화를 해서 요게 x를 만족하는 해 x는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괜찮지? x로 미지수 갈아 끼우니까 거기 알파 넣으면 만족하는 거고 베타 넣으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fx는 x야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fx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y는 x 그래프랑 같다. 뭐예요 이게? 교점이다. 만난다. 그걸 만족하는 x 좌표가 알파 베타다 이렇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그림 몇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전에 fx가 있는 걸 fx 어떻게 생겼었냐면 요렇게 생겼었거든. 요거 그려놓고 y는 x를 그었는데 그때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괜찮니? 방금 나 조건이 fx는 x 그거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그려봐요. 첫 번째 케이스. 자, 가정하기로는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뭐 크기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기준이 되는 y는 x를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y는 x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아까 fx 그래프를 올려놔 볼 건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적당히 그렸어요. 그러면 만나는 두 점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거야. 맞지? 그래서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만나는 요 녀석의 x좌표를 알파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요 점 x좌표를 베타로 둘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나 조건의 해석이거든. 괜찮나요? 그러면 그것의 함수값이 여기 있어. 요게 f 알파란 말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베타를 넣은 요 함수값이 f 베타란 말이야. 근데 조금 전에 가조건 해석할 때 감마도 있었어요. 그럼 감마는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 그랬지. 누구? f 알파랑 같던가 f 베타랑 같던가. 그게 어디 있냐면 자, f 알파랑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 얘가 f 알파라는 y값이잖아. 그걸 나오게 하는 감마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이게 감마인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뭐도 있었죠? f 베타랑 같은 것도 f 감마였거든. 그러니까 f 베타랑 같은 게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요 녀석이 또 감마가 될 수 있거든. 이거 뭐야? 돼, 안 돼? 아까 요거 만족하는 값은 알파, 베타, 감마 3개 뿐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감마 값이 지금 2개가 더 나왔단 말이죠. 2개가 나왔. 이거 몇 개야? 4개란 말이지.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죠? 그러면 요런 상황은 안 되니까 얘를 더 끄집어 내려 볼게요 입니다. 끄집어 내려 볼게요. 안 되는 경우를 2가지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릴게요. 똑같이 y는 x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같은 그래프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요번엔 이렇게 그려볼게.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 즉 여기가 a, b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려지는 경우. 그럼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여기 좌표 x좌표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베타. 그러면 그 함수값과 같게 나오는 게 감마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감마. 그런데 어때요? 베타와 같은 녀석도 어때? 오른쪽으로 쭉 가서 요 정도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하나의 값이 또 이렇게 존재하죠. 감마.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그려놨을 때도, 즉 여기 a, b라는 곳을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a, b인데 a, b가 y는 x라는 파란색 직선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안 된대. 그래서 a, b를 파란색 y는 x 직선보다 밑에 그렸더니 또 안 된대. 그럼 남은 게 어디니? y는 x 위로 가는 위로 가는 수밖에 없죠. 위로 올려놔 볼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찾는 거니까 정답이니까 좀 크게 그립시다. 여기다가 y는 x를 그려요. 슝. 그리고 a, b 시작하는 점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 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올려놔 놓고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무리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릴 거잖아. 자, 이렇게 되면 y는 x란 첫 번째 교점 여기 있네요. 그것의 x좌표는 알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요 녀석이네요. 요게 베타. 이렇게 되면 알파의 함수값 f알파는 여기 존재하는데요. 그것과 같도록 하는 녀석 x값이 감마였구나. 요게 감마. 그리고 베타를 쳐다보는데요. 베타의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 이것과 똑같이 나오는 또 다른 x좌표는 없지. 끝이네. 우와, 이게 맞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각각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시작이 a, b였거든. 여기가 a, b였는데 이게 어디에 올 때? y는 x 위에 올 때가 되더라. 그럼 뭘 할 수 있어? a랑 b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런데 그게 또 누구랑 같은 거야? x좌표 쭉 따라가 보니까 베타랑 같은 거야. 와, 그래서 여기 뭘 할 수 있냐면 a도 b도 베타도 모두 같은 녀석일 때가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야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왼쪽에서도 함수 값을 f알파, f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알파를 집어넣으면 y는 x랑의 교점이니까 여기는 알파겠죠. 그리고 여기는 베타겠죠. 그리고 감마를 f에 넣으면 그게 알파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꼴이 우리가 찾는 내용이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점 AB가 전부 베타로 이제 갈아 끼워 줄 수 있겠다. 그럼 돌아갈게요. fx에 지금 AB가 들어있는데 여기 전부 베타로 갈아 끼울 수 있어.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적자 fx는 2가지 범위로 나눌 거야. AB를 전부 베타로 갈아 끼울 겁니다. 그럼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범위는 a 이하니까 x가 베타 이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리 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인데 a 대신에 베타 더하기 b인데 b 대신에 베타.
이거는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래프는 위에 거 요거 쓰면 됩니다. 베타보다 클 때, 베타보다 작을 때. 괜찮죠? 그래서 좀 편의를 위해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1번 그래프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2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즉 1번 그래프는 위에 그래프 그려놓은 곳에서 왼쪽에 있는 녀석,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오른쪽에 무리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단서들 한번 볼게요. 아까 해석할 때 이렇게 있었답니다. 알파는 F 알파는 알파겠죠? 그죠? 다시 알파는 F 넣으면 요 녀석이 나오는 거고, 뭐 베타는 베타가 나오는 거고, 감마는 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대로 다시 적을게. 알파 넣으면 알파, 베타 넣으면 베타, 감마 넣으면 알파. 즉 F에 알파 넣으면 알파, F에 베타 넣으면 베타, F에 감마 넣으면 알파. 요거를 이제 정리할 거야.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F에 알파 넣을 건데요. 아까 그래프 잘 기억해보면 알파라는 건 베타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어요. 베타보다 작은 왼쪽에 있으면 1번 그래프에 적용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식에다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알파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자 베타만 이용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고, 이게 알파 빼기 베타인 거야.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0은 아니죠, 그죠? 알파가 작으니까 이게 음수인데, 그러면 왼쪽은 알파 빼기 베타가 두 개나 곱해져 있고 오른쪽은 하나 있으니까 요거 약분하면 요거 하나 요렇게 약분되면서 1 이렇게 남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마이너스 곱한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를 넣은 값이 베타다. 요것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베타는 역시나 1번에 x가 베타 이하 등호가 있는 데니까 1번에다가 또 적용해야겠어요. 그럼 베타 적용해보면 할 게 없다, 그지? 베타 넣으면 앞에 거는 0이고 그냥 베타니까 베타는 베타. 끝입니다. 이거는 뭐 성립 정도 확인만 하고 끝. 마지막, 감마를 넣었을 때 알파다. 요거 이제 계산할 건데, 아까 그래프에서 감마는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타보다 큰데 정의되어 있는 2번 그래프에다가 정의를 해야겠죠. 적용해보면 마이너스의 루트 감마 빼기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알파더라. 괜찮죠? 그러면 요것도 정리하자. 베타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루트의 감마 빼기 베타가 될 거고, 이게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위에서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루트의 감마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감마 빼기 베타가 1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결론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감마 빼기 베타가 1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첫째 줄 다시 돌아올게요. 요 놈은요, 알파라는 녀석은 베타를 이항했을 때 베타보다 하나가 작은 값이었고, 요 놈은요, 감마 베타를 또 이항해 보니까 베타보다 하나 큰 값이었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딱 한 칸씩만 차이 나는 x 값들이었다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네모 박스 밑에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15다. 우리 방금 정리했던 게 있거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알파 대신 베타 빼기 1, 베타는 그대로 감마 대신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더하면 뭐 연속된 세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3베타가 되는데 그게 15다라는 결론이니까 베타는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자동으로 알파는 하나 작은 4고요, 감마는 하나 큰 6 이렇게 다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마무리, F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 더하면 9거든요. 그러면 F에 9를 넣으세요. 요거랑 같고, 그 다음에 F가 아까 정의했던,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있는데 지금 베타가 5였거든. 이게 5, 이게 5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9를 넣으면 9는 2번 그래프에 적용이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5, 여기도 5니까 2번 그래프에다가 x 자리에 9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2번 그래프예요.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5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9 빼기 5는 4, 루트 2,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에 특징이 있는 녀석이니까 뭐 잘 체크해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함수값 찾고 이런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116으로 가봅시다. 와, 요거도 쌤이 별표 하나만 달아놓을게요. 별표 달아주는 거는 시험에 내기 좀 수월하다, 풀어놔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 그래프 보기 전에 fx 정의한 걸 보니 루트 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이 등장했어요. 다만 범위가 루트 x는 0 이상일 때 우리 자주 보던 무리함수였는데, x제곱은요 0보다 작은 쪽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할 거는, 잘 봐, 요 녀석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 형태를 띠는데 y는 x제곱이에요. 하지만 그 x의 범위는 0 이상일 때야. 그치? 왜냐면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바뀔 거니까 요 녀석의 정의역이 0 이상이면 y도 0 이상이거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때 xy 역할이 바뀌지만 결국은 정의역이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거든. 그런데 밑에 마침 식은 똑같지만 어때요? 0보다 작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직접적으로 역함수는 아닌 상태야.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fx가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이차함수의 왼쪽 부분을 그려놨고, y는 x제곱이라는 거 그려놨고, 그 다음에 0,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무리함수를 그려놓은 상태, 루트 x를 그려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차함수의 오른쪽을 그립시다. 우리가 그립시다. 그래서 적당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특히나 조금 전에 역함수를 해석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는 y는 루트 x와 역함수 관계에 있는 녹색 그래프를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 되는 정도로는 그려줘야 되겠어요. 대충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루트 x라는 요 녀석을 gx라고 칭해 볼게요. 루트 x를 gx라고 칭해 보면 아래쪽 그래프에서 요 녀석이 gx 그래프야. 그렇다면 녹색으로 그려놓은 x제곱 오른쪽 부분은 g 역함수가 됩니다. 맞죠? y는 x제곱과 y는 루트 x, 이게 이제 역함수 관계였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y는 x 대칭이라는 걸 또 보기 위해서 원점, 여기 교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놓고, 이거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야, 이런 걸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뭔가 느낌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역함수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가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왼쪽에 그려져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는, 사실은 x제곱이지만 무리함수의 역함수라고 표현했던 g 인버스 x, 얘네 둘은요 y축 대칭으로 이루어진 애야. 맞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도형이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쉬운 뭐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2학년이나 가서 할 얘기야. 적분이라는 걸 배워야 할 수 있거든. 한참 뒤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적당히 잘라 붙여서 넓이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왠지 얘네들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가지고 붙이기, 요거를 해볼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볼게. 여기 교점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교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 A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A 찾으러 가자. A는요, y는 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요것의 교점입니다. 맞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원점 0보다 왼쪽에 있는 교점이니까 x좌표가 음수인 거 찾아오면 되겠어요. 괜찮니? 서빈아 왜? A 있어? 있네요.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뭐야? 난 다 구했는데. 고마워요. 여기 있었네. 마이너스 2, 4. 표현해놓자. 눈빛이 그냥 구하면 시간 갈 뻔했네. 표시 그대로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그 다음에 B는 더 쉬워지잖아. 4, 2 이렇게 되더라. 다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2, 4,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인데 아까 G 인버스라고 녹색으로 표현한 녀석이 y는 x 제곱 이 이차함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녀석이니까 요거를 연장해서 쭈르르르 가보면 그 y값 4가 나오는 x값이 여기도 얼마? 2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 요 부분이 교점이 2,4거든. 괜찮나요? 그런데 B가 4,1이라는 거 알려줬어.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데? y는 x 대칭 관계잖아. 맞습니까? 다시 표현할게요. 요렇게가 y는 x 대칭 관계. 사실 맞죠? 그렇지? 사실은 교점 찾아가지고 y축 대칭시키고 이게 y는 x 대칭인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쉬워졌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색깔 칠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아까 잘라서 붙여보기로 한번 해봤었는데 2차 함수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게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요거랑 같은 게 어디 있을까? 가만히 보면은 2차 함수의 지금 왼쪽을 볼게요. 0에서부터 2까지 길이가 2거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0에서 4까지니까 4의 길이를 갖는단 말이야. 그게 정확히 어디 있냐면 2의 길이를 갖는 이 bu분과 4의 길이를 갖는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무리함수가 G 인버스라고 표현했던 2차 함수와 y는 x 대칭 관계였어. 그치? 그리고 G 인버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fx, 왼쪽으로 그려진 녀석과 y축 대칭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정확히 같은 모양이야.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거나 이거 대신 왼쪽 거 쓸래요. 이게 결론이야. 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지금 지운 거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여기 있는 요만큼의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지금 파란색으로 다시 칠할게요. 요만큼의 사다리꼴 요 놈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아. 그쵸? 그럼 여기서 절편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요 녀석 얘는 y절편이죠.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어보면 3분의 10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끝났다. 그지?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색깔칠한 파란색 색깔칠한 거 한번 다시 따져보면요.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은 여기를 아랫변, 여기를 윗변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는 4, 윗변의 길이는 3분의 10, 높이는 2 해서 구할 수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짧은 걸 밑변이라고 한다 그러면 3분의 10에서 2를 빼야겠죠. 그죠? 3분의 4가 되나? 3분의 4.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4. 그래서 두 개의 넓이를 구한다. 더한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좌표가 주어져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됐는데, 좌표가 없다라고 하면 직접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지? 직접 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비좌표를 구할 때가 조금 만만치가 않거든? 왜냐면 우리가 여기는 루트 x랑 여기 있는 y는 정리해가지고 x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올 거고 그 중에 양의 값을 가져오면 되거든. 뭐 그렇게 찾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7번은 방금 했던 문제보다도 훨씬 이제 해석이 쉬울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fx는 무리함수,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 마침 x는 0 이상 이렇게 표현해놨대요. 그래프를 보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알겠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럴 때는 무리함수랑 2차 함수랑 같이 줬네? 왠지 둘이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y는 루트 2x 플러스 3이라고 두고 xy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이라고 정리하면 밑에 있는 gx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인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보면 역함수 관계에 f랑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석을 더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L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역함수를 직접 여기는 뭐 식이 있으니까 역함수가 2차 함수니까 먼저 교점 찾아보자고요. 쭈르르 가면 이 녀석이 y는 x라는 직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A점은 나타나지 있지 않고 B점은 나타나 있으니까 A점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A는요, 원래대로라면 무리함수가 fx였거든? fx는 gx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리하다 보면 차수가 엄청 높아져. 왜? 루트 없애려면 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인데 어쨌든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니까 둘의 교점을 찾는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y는 x와 교점을 찾는 거랑 같아요. 그럼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무리함수랑 y는 x 이거를 연립하거나 또는 gx랑 y는 x 연립하거나 뭐 뭘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루트 다루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gx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gx는 2분의 1 x제곱 빼기 3이고 y는 x랑 교점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배에서 2항 해오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3, 1 맞불. 그래서 결론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다 이렇게 될 건데 교점이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양수, 그래서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 찍어 놓을게요. a는 3, y는 x 위의 점이니까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B좌표 있었으니까 B도 체크해 놓을게요. B는 2분의 1,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또 생각해봐. C좌표는 뭐가 될까요? 2, 2분의 1이 될 것 같죠? 왜 그럴까요? F랑 G랑 역함수 y는 x 대칭이야. 그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가 기울기 1이거든. 그럼 y는 x랑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L이라는 직선도 y는 x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지는 형태야. 그러니까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 좌표는 2, 2분의 1 이렇게 되더라. 다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갈게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다른 색깔 할게요. BC, A, B 요 녀석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구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건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다, 지금처럼 객관식이다, 뭐 쓰면 돼요? 신발끈 쓰면 되겠지. 사선식 쓰면 되겠지. 맞죠? 아니면 중학교 버전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사각형을 다 채워. 무슨 얘기냐? 사각형을 요렇게 요렇게 채워. 좌표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넓이 구해서 직각삼각형 넓이 다 빼도 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높이를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높이 구해서 넓이 구해보세요. 이거거든. 마지막 버전으로 할게요. 알겠죠? 서술형 쓸 때도 이렇게 쓰면 돼요. 물론 사선식 말고 두 번째 설명했던 사각형 채운 다음에 넓이 빼는 걸로 서술해도 괜찮아. 그걸 틀렸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볼게요. 먼저 BC를 밑변으로 보고 싶어. 요거는 쌤이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또는 기울기가 1짜리는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 어디 보이냐면 요렇게 보여. 빗변의 길이가 곧 밑변 BC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좌표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2분의 1이야. 여기는 2야. 그럼 이 간격은 2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니까 2분의 3이야. 그렇다면 그 빗변은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2분의 3 루트 2. 그냥 구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밑변 길이, BC 길이 구했어요. 요거도 서술형에 쓰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BC 좌표가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하는 게 낫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거든요. 여기 수직이니까 요 녀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L이라는 직선에서부터 A 3,3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L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괄호 열고요. BC 둘 다 지나가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C점 선택할게요. 그러면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2 더하기 Y좌표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이거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할 수 있어. 좌변으로 다 이항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X 플러스 Y. 자, 상수항 계산하면 2분의 5거든. 그러면 넘어와서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빵. 이렇게 되겠죠. 됐죠? 물론 이제 여기 2분의 5라는 게 조금 불편해. 그러면 2를 곱해서 정수 계수로 만들어 놓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걸로 바로 가볼게요. 여기와 높이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A점 3,3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거리 D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높이니까 H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분수고요. 분모는 루트 안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1제곱 더하기 1제곱 2가 될 거고요. 분자는 절대값에다가 거리를 구하는 점을 집어 넣어서 가져온다야. 괜찮나요? 그러면 3 더하기 3, 6 빼기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로 내려가면 2 루트 2분의 7 여기 이제 높이가 되겠다. 뭐 다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밑변이 2분의 3 루트 2였으니까 넓이는 S라고 표현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루트 2 그 다음에 2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2 약분하고요. 분모는 2 3개니까 8, 분자는 3, 7, 21, 8분의 21 끝.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두 문제는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해석해서 뭐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다음 yx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잘 챙겨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